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용량 초과를 느낄 때가 있잖아요. 지구 역시도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 있다고 합니다. 지구 생태 발자국 네트워크가 지정한 날로 생태 자원의 소비가 자연의 재생 능력을 넘어섰을 때 이것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매년 이 날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은 바로 보시다시피 8월 1일이었고요. 역대 가장 빠른 날짜를 기록했었다고 합니다.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 이후에는 바다나 또 숲속에서 흡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탄소가 배출되게 되고 또 보다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고 많은 나무를 자르고 보다 많이 수확하게 되고 또 지구가 생산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결국 미래 세대에게 생태적인 빚을 지게 되는 행위라고 합니다. 수산 자원이 고갈되고 생물의 다양성이 감소하게 되고 또 지구가 자정 능력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 그 수준까지 우리가 많은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기후 변화나 자연재해도 이 같은 것들과 연관성이 있다고 하죠. 올해는 지구 용량 초과의 날이 더욱더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생태자원의 소비가 가장 큰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라고 하고요. 그리고 국가 면적 대비 1인당 이런 자원 낭비가 심한 나라는 바로 우리나라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남한 땅 크기의 8.5배 수준의 땅이 더 필요하다고 하고요. 2위 일본이나 그리고 6위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낭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 인구가 현재 추세대로 사용하는 자원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지구가 1.7개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현재 지구 2개에 해당하는 자원을 소비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의 지구로는 부족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인류이고요. 따라서 앞으로 자원 소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이 발전될 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발생, 플라스틱, 그리고 불필요한 포장들, 비닐 사용, 음식물 쓰레기 문제 이러한 것들이 정부가 정책 차원에서 제기를 하고 있고 해결책을 찾고 있고 이러한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전 산업들이 변화를 앞으로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상 속에서는 적게 쓰고 오래 쓰면서 버리는 양을 최소화하는 것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는 환경에 대한 관심 그리고 아이디어 이에 따른 해결책들을 개발하게 된다면 새로운 큰 비즈니스 기회를 맞이할 수 있게 되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순간부터 겨울부터 봄까지 미세먼지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사만삼이 동풍 느님 같은 새로운 신조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 고유의 겨울 날씨가 삼한사온,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한 그러한 날씨였는데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 때문에 좀 못 살겠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서풍보다도 동풍이 불어왔을 때 하늘이 깨끗해지는 현상 때문에 동풍을 높여서 부르는 말, 동풍 느님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필수품도 늘어났습니다. 식약처 허가를 받은 KF80, KF94, 그리고 KF99까지 나옵니다. 이것은 미세먼지의 차단율을 뜻하고요. 마스크 제품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시죠. 건조기, 공기청정기, 스타일러, 무선 청소기가 필수 가전템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전의 프리미엄화와도 맞물리면서 무선 청소기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런데 독일에서 건너온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 나노 드론이라는 제품인데 이거 한 대가 20년 된 소나무를 마치 실내에 50그루 두는 것 같은 쾌적한 느낌을 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600만 원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리나라에서까지 조금씩 입소문이 나면서 이에 따른 소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전이 건강도 책임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가전의 발전 지켜보셔야 되겠는데요. 오늘 신영증권에서는 미세먼지가 단기 테마가 아니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였던 3월 13일 미세먼지 관련 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여기에서 미세먼지가 사회적인 재난으로 인정되었고 아직까지는 미세먼지를 좀 피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투자자들에게도 새로운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러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올해 들어서 초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의 발령 횟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원인, 또 정부의 법률 개정, 그리고 이에 따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 향후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산업들, 그에 따른 수혜주들 정리하셔서 장기적인 트렌드에 대비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우리나라 미세먼지 유발 배출원을 분석한 표를 보시겠습니다. 제조업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미세먼지 농도 가운데 가장 큰 농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연소나 그리고 도로 이동 오염원이죠. 자동차 배출가스 이런 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고요. 신영증권에서는 특이한 점이 농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뿐 아니라 대기 오염 그 원 가운데서 특히 암모니아를 발생시키는 그러한 산업이 농업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관련 법안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유럽 같은 선진국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천연 비료 사용 같은 각종 규제나 지원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대기 오염 물질들 원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심 주변 교외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정 난방용 저품질 보일러가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 대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자동차 배출가스가 문제시 되고 있고요. 기후변화도 역시 한몫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중국에서는 풍속이 감소하고 있고요. 온난화에다 대기의 습도까지 높아지면서 대기질이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수십 년간 중국 내 지표 땅 근처에서 풍속이 감소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13일에 통과했었던 미세먼지 관련 법안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8개 법안입니다. LPG 안전관리, 학교보건법, 실내공기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항만 지역 등에 대한 법률들인데요. 이렇게 개정 법안에 따라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집단들로부터 논란이 지속될 수는 있겠지만 이번 개정은 시작에 불과할 것이며 앞으로 추후적으로 더욱 다양하고 세부적인 법안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이슈로 영향을 받는 산업들 정말 많습니다. IT, 자동차, 정유화학, 해운, 항만, 건설, 건자재, 유통, 섬유, 의복, 화장품, 제약, 바이오, 조선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미세먼지 관련 가전제품의 필수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관련 가전의 예산 집행이 일어나고 있고요. LPG 수요가 증가하겠다는 전망, 매연 저감 장치나 공조 시스템 같은 관련 산업의 확대, 더막 코스메틱의 부각, 그리고 호흡기나 안구 질환 환자 급증 가능성 여러 가지 것들이 전망되면서 산업에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장초반 상승하다가 상승폭을 조금 내주면서 5G 관련주들이 좀 더 부각을 받고 있긴 한데요. 관련주들 공기청정기, 필터, 보일러, 환기 시스템, 온수, 태양열 온수기, 집진기 이렇게 미세먼지 관련주들을 보시면 정배열의 차트를 그려가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200일 이평선이 좀 아래까지 못 내려오더라도 지금 정배열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종목군들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모두 정배열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공통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친환경차 관련주인 수소차 관련주는 지난 1월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5일선이 21선 아래로 밀려나면서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데드 크로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미세먼지 관련주들의 전반적인 올 한 해의 움직임 주목해서 살펴보시죠.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정유현 아나운서입니다.